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사전은 제91화 교우투분입니다. 사길교, 벗우, 던질투, 나눌분이 되겠습니다. 이 투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투합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. 우리는 서로의 뜻과 기운을 합하는 것을 의기투합한다고 하죠. 투분 역시 그러합니다. 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투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투분과 투합은 이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.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벗을 사귈 때에는 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. 이는 사람 간의 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. 벗을 사귐에 있어 상대에 대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. 제가 63화 효당 간력을 이야기하면서 효와 충을 이야기했지만 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. 명자가 제시한 오륜 중 이 다섯 번째 덕목도 이 친구 간의 이 신이가 되겠습니다. 이 명자께서 말한 이 오륜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부자 유친,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하고 군신유의,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부부 유별, 이 부부 사이에는 이 서로의 역할 구분이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,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이 순서가 있어야 하고 부무유신, 이 친구 사이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. 이 인이부지 유오상, 이 사람이면서 이 오상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즉 기위 검수 불원이 즉 그것은 이 검수와 다르지 않다. 이 유교에서 말하는 오륜 중 하나인 이 부모유신은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새겨야 할 덕목이 되겠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길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이 사람이니 이렇게 교차된 형태를 그린 자형입니다. 이 사길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그린 것이므로 그 뜻이 교차하다, 오고 가다, 주고받다, 엇갈리다, 사귀다, 맞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가끔 이 사길교는 이 건문에서 이 다듬어진 형태가 이 화살시의 건문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살시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본받을 효는 원래 이 막대를 이 화살과 똑같이 따듬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하다는 의미의 자형이었으나 건문을 거치면서 이 자형이 화살시가 아니고 사길교로 표기가 발전된 형태입니다. 한편 이 사길교는 이 두 다리의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한 것으로도 해석했기 때문에 정강이 뼈를 나타내는 자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. 이후 소전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뼈를 뜻하는 이 뼈골자를 이렇게 변에 넣어 이 정강이 교자로 이렇게 분화가 자형을 분화시켰습니다. 오늘날의 이 자는 이 발회목 이 교로도 불리우는데요. 발회목이라는 건 이 복사뼈 위에 발목의 이 짤록한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. 다음 자는 벗우자입니다. 이 자는 왼자 그리고 이 오른손을 뜻하는 이 또우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.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이 오른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. 두 손을 꽉 맞잡았다 해서 두 손을 연결하는 이 선들이 이렇게 그어진 형태도 있습니다. 두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사이, 즉 벗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건문으로 와서 일부 자형에서는 이 아래에 이렇게 달감자가 들어가기도 해서 이 손을 맞잡은 이 두 사람이 이 살가운 관계임을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.
한편 이 벗을 나타내는 다른 자형으로는 이 법붕자가 있습니다. 이 자는 이 조개꾸러미에서 기원한 자형이지만 조개들을 가까이 모았다는 의미에서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게 된 자형입니다. 붕과 우는 지금은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친구를 특히 이렇게 붕이라 불렀습니다. 버두자가 뜻하는 바는 이 벗, 또래, 동아리, 동지, 벗하다, 우애가 있다, 사랑하다, 가까이 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 버두자는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데요. 이 사람 관계에서 가까운 사이, 즉 아내나 자식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람 인별을 이렇게 버두자에 붙여서 처자 노자를 만들었습니다. 이 의미 역시 아내, 자식을 뜻합니다. 다음 자는 던질투입니다. 이 자는 제방변의 몽둥이 수의 합자입니다. 몽둥이 수는 각골자를 보면은 손에 이렇게 창을 든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 자형은 이 창 아래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. 각골에서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창을 손으로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후 자형은 단순히 이 창을 든 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형태는 이 창이라기보다는 굽어진 이 막대 모습입니다. 이는 타악기를 두들기던 이 채를 묘사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한편 이 1977년 후베이성 레이구든 이 무덤에서 이 수, 몽둥이 수라고 적힌 청동기 7자루가 출토가 됩니다. 이 수는 이 꼬다리를 보면은 이 같이 돋친 이 태와 이 뾰족한 이 삼각형의 이 촉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자형은 이 창의 의미보다는 이 주로 두들기는 채의 의미로 그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은 몽둥이를 뜻하고 있는데요. 그 의미가 몽둥이 또는 이 창의 자루 또는 날이 없는 창을 뜻하고 있습니다. 원래 몽둥이 수는 이 창을 던지는 것을 그린 손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던지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자형이 주로 몽둥이를 뜻하게 되자 던지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넣어서 이 던질투가 소전해서 따로 만들어졌습니다. 던질투가 뜻하는 바는 던지다, 뛰어들다, 가담하다, 합치다, 주다, 버리다 등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나눌 분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 칼도의 이 8팔의 합자입니다. 칼도는 이 돌칼에서 나온 자형이죠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끝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 중앙 쪽이 이 돌칼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칼날이 부러진 걸 표현한 자형이 바로 이 망할망자죠. 칼도가 뜻하는 바 역시 날카로운 칼을 뜻합니다. 화폐의 의미도 있는데요. 고대에는 이 작은 이 칼 모양의 철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8팔은 이 양팔을 크게 펼친 형태를 나타내는 자형인데 숫자 8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 많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자형은 또한 이 둘로 뭔가가 나누어진 것을 연상시키므로 나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8팔이라고 하면은 8, 숫자 8, 나누다 등이 되겠습니다. 나눌 분은 이 칼로 이 나누다는 것을 표시한 자형입니다. 그래서 그 의미 역시 나누다, 나누어 주다, 베풀어 주다, 구분하다, 헤어지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천자문사자 교우투분, 즉 벗을 사귈 때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자 만장이 맹자에게 벗을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 맹장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. 이 맹자왈 불협장, 불협귀, 이 나이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신분이 귀함을 내세우지 않고 불협, 형제, 이유, 이 형제들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 벗을 사귀어야 한다. 우자야, 벗을 사귄다는 것은 우기등야,
그 덕을 사귀는 것이다. 불가 이유 협냐. 이 무언가가 개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. 즉,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사귀는 것이지 나를 과시하기 위해 사귀는 것도 혹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사귀는 것도 아니란 말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